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유치원 감사 결과에 이어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거나 학교 회계 관리를 제멋대로 하는 초중고교의 비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공립고등학교. 지난 2015년과 지난해 질병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 10명을 봉사활동에 참여해 활동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입력했습니다. 또 다른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015년 학교 회계 수입금 처리 부정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수송버스 임차계약 부적정 등 비위 11건이 적발돼 교직원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 동안 1,400여 초중고교를 감사한 결과 72%인 1,000곳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4,690건. 이 가운데 학교 발전기금이나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예산과 회계 비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학생부 기재와 관리, 학생 평가 등 학생 성적과 직결된 적발 사항도 전체의 18%나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의 성적 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원과 학부모가 직접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감사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속 이제 먼저 지적됐는데 다시 지적을 된다든가 그렇게 반복된다든가 그런 거는 좀 가중처벌도 하고. 하지만 태백 미래학교 등 일부 학교 감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특별 검사 등 비공개로 처리된 적발 사례는 모두 167건에 달하고 있어 감사 결과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속초시 영랑호 일대가 유원지로 결정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개발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광 개발 시행자가 몇 차례 바뀌면서 사업이 부진하자 속초시가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영랑호는 지난 1976년 유원지로 결정돼 조성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진 건 사업 초기에 이 같은 오래된 숙박시설이 대부분이고 전체 사업 부지에서 사업이 완료된 건 4%에 불과합니다. 최초 사업 시행자의 토지가 대기업에 매각된 후 지금은 사업인가 권한마저 소멸됐습니다. 이 상태라면 2020년이면 영랑호 일대의 유원지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돼 개발 근거가 사라집니다. 속초시는 지난 10년 동안 사업 추진을 독촉했지만 최근까지 해당 업체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체류형 어떤 체험시설이라든지 어떤 유락시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들어설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도 함께 유원지 종합개발 계획을 전체 82만여 제곱미터 유원지를 환경 보존과 휴식, 관광객 편의에 맞게 세부 시설 조성 계획을 변경합니다. 속초시는 용역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 의지가 없는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또 2020년 7월 1일이 되면은 모든 그 유원지가 이게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원지에서 3분의 2 이상이 대기업 소유와 사유지여서 사업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진척이 없던 영랑호 일대 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시가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승격이 된다면 원주천에 대한 유지 관리를 전부 국가가 맡게 되는데요. 그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금대리를 시작으로 섬강까지 이어지는 22.7km의 원주천. 도심 한복판을 관통해 흐르며 오랜 기간 시민들의 친수 공간이 되어왔습니다. 반면 하천 범람으로 지난 2011년부터 5명이 숨졌고 5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주천이 국가하천 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곳 원주천에 대한 재난관리를 비롯해 모든 유지관리를 정부가 직접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천 피해 권역 내 10,000명 이상이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원주천의 경우 5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하천 폭이 작고 길이도 짧아 유지관리비가 적은 데다 이미 90% 이상 정비 사업을 마쳐 추가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수해가 날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수율은 90% 됐지만 차후에 그런 지금까지 피해도 많았고 사망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현재 도내 6곳을 포함해 전국 100개 이상의 하천이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주천의 경우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정 규모를 얼마나 가져갈지가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춘천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논의하는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성과 반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현장에 백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춘천시 의회 의원들이 1년에 받는 의정비는 3,75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대폭 오른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인상폭이 제시된 상황.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의견을 밝힌 시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의정비 인상에 찬성, 나머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춘천 시민께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정비를 과연 올려줘야 되겠다는 춘천 시민이 몇 프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민들의 생계가 과연 나아졌는가? 이거를 감안했을 때 이 인상률이 과연 타당한가? 찬성 측은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의원님들께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왕성한 의정 활동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로 하고 공청회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기 힘든 오후 2시에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 공청회 아주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2시에 합니다. 청년 어디 있습니까? 직장인 어디 있습니까? 이 2시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내년에 받는 의정비는 대학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20에서 30% 인상하는 강원도 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강원도의회와 강릉시의회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춘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의정비가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부터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 12,000명에게 매월 3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는 월 7만 원에서 최고 17만 원, 정부에서는 월 30만 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강원도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는 모두 수당 지급 대상자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44억 7,500만 원입니다. 참전 유공자는 시군이나 읍면동에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를 1월 중 확정한 뒤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원FC가 내년 시즌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강원FC의 포부와 방향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독창적인 창의성과 강원FC의 정체성을 내포한 함축성과 상징성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모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한 명에게는 강원FC 2019 시즌 연간 회원권을, 입상작 2명에게는 강원FC 2019 시즌 유니폼을 줄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내년부터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 순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수의계약 순번제에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까지 공사를 맡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순번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순번제는 관급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강릉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것을 막는 한편 공사 능력과 재정력을 갖춘 업체와 투명하게 수의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여성 친화 도시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 12월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원주를 슬로건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 친화 공간 조성, 그리고 여성 안심 보안관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오는 2023년까지 여성 친화 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여성과 함께 만드는 역동적인 원주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2단계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 반대 투쟁위원회가 범군민 투쟁위원회로 확대됩니다. 정선군 번영연합회 위주로 구성된 투쟁위는 정선군 의회를 포함해 이장협의회와 번영회 등 80개 단체가 참여하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철거 범군민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투쟁위는 정부에서 스키장 곤돌라와 관리도로 철거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대규모 상경 투쟁 등 범군민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9도에서 11도, 영서 지역은 5도에서 7도, 강원 산지는 3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과 태백,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강원 산지와 태백, 정선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5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영월군 김삿감면에 위치한 난고 김삿감 문학관이 전시물 보관과 정비를 마치고 다시 개관했습니다. 영월군은 박물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9억 9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전시 콘텐츠 개발과 작품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민중시인 김삿갓, 김삿갓 재해석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난고 김병현 선생을 소개하고 김삿갓에 대한 애니메이션과 창작 국악, 설치 미술 작품 등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올 들어 11월까지의 강원도 수출액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수출액은 모두 19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달러, 1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출 실적은 지난 2013년 1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19억 달러를 넘는 등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액 20억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남북교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최근 제1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버섯 관련 산업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해 가공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올해 기능성 버섯 가공 공장을 포월 농공단지에 완공해 즉석죽과 버섯 육수 등 6종의 가공 제품을 생산해 시판하고 있습니다. 또 숙취 해소와 버섯 양념, 버섯 곤약살 등을 추가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소규모 어항과 주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에 동해시와 고성군이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68억 원 등 모두 97억 원의 사업비로 어달항과 배후 어촌마을을 카누와 서핑 등 해양 레저 체험 명소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고성군은 거진읍 반암항에 은연어를 주제로 한 낚시공원과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춘천의 상하수도 요금이 해마다 인상됩니다. 춘천시는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각각 65%와 11%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